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회장입니다. 뮤지션 앞에 악마, 데블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파가니니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작곡가이기도 했던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4번과 카프리스 24번이 악마라는 이 키워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뛰어난 연주자를 일컫는 비르투오소란 말이 붙은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게 왜 데블이란 단어가 따라다녔을까요? 긴 손가락의 빠른 이동으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었던 기교로 연주를 했으며 또 자신만이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을 만들어낸 그의 능력은 거의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연주 능력은 그 자신이 혹은 그의 어머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얻은 것이라는 소문까지 있었다고 하죠. 아버지의 강압적 훈련의 압박에서 벗어나 14살 때부터 공연을 다니며 명성을 키워나갔지만 그는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사망 직전 신부님 앞에서 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는 36년이 넘게 성당 묘지에 묻히는 것이 불어되었다고 합니다. 버나드 로즈 감독은 베토벤에 관한 영화 불멸의 연인에서 사실로 알려진 것에 과감한 픽션을 덧붙였듯이 이 영화에서도 도박에 빠져 바이올린을 잃기까지 한 파가니니가 런던에 공연을 갔었고 거기서 한 여성 성악가와 스캔들이 있었다는 것에 기초해서 플롯을 구성했습니다. 생활이 엉망이 된 파가니니에게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이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며 자신에게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지요. 우르바니는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시작했고 그의 약속대로 파가니니는 유럽에서 큰 명성을 얻습니다. 이후 런던의 공연기획자 존 왓슨의 요청으로 이 둘은 런던으로 갑니다. 거기서 존 왓슨의 딸 샬롯을 만나 자신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지적을 받고 파가니니는 조금씩 변화를 보입니다. 그녀가 부를 노래를 만들어주고 함께 공연을 하며 달라질 삶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다른 여성을 샬롯으로 오인케 한 우르바니의 계략으로 샬롯은 떠나가고 파가니니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악마적 천재성과 구원의 길이라는 이항 대립을 펼친 것이고 음악도 그에 맞춰 쓰입니다. 친절한 금자씨에 나와서 영화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카프리스 24번은 파가니니의 천재성이 집대성된 곡입니다. 공연장에 파가니니가 오지 않아 모두 초조해할 때 그는 무대 반대편에서 이 곡을 연주하며 나타납니다. 바이올린 연주에서 가장 어렵다는 고음역과 저음역의 빠르고 빈번한 이동과 멜로디와 반주가 동시 처리되는 연주 기법 등이 망라된 이 곡을 들으며 일부 관객은 실신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연주가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 우르바니가 무대 뒤에서 만든 이미지는 바이올린 천재 뒤편에 있는 악마성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한편 샬롯의 노래는 구원을 표현합니다.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4번 2악장의 아름다운 선율에 감독 버나드 로즈가 직접 가사를 얹었는데요. 넘실대는 바닷물에 태양빛이 눈부실 때 나 그대를 생각하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나 그대만 생각해라는 곡을 샬롯이 부를 때 파가니니는 영화의 다른 어떤 장면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에 빠진 부드러운 모습, 구원을 갈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곡을 연주하는 파가니니의 이 순간의 마음은 결국 지속되지 못했죠. 말년에 휴양을 위해 간 이탈리아에서의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못 이룬 사랑과 구원에 대한 파가니니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며 이 곡이 흐를 때 우리는 이 영화가 제기하는 천재성은 카오스를 대가로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술에서 스포츠에서 천재성이 성실과 도덕성에 기반하지 않을 때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는 요즘이어서인지
저는 파가니니에게 영혼을 팔라는 우르바니라는 존재는 파가니니에게 부여된 악마성의 오명을 좀 덜어내주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순간에 자유의지의 발현이 막히는 것은 다른 악마적 존재가 있었다는 설정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자가 아니라 실제 바이올리니스트를 캐스팅하면서 감독은 이 영화에서 음악 자체를 통해 많은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가렛이 훌륭하게 연주한 파가니니 곡들을 들으며 우리는 다시 선제성과 윤리의 복잡한 연관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할리우드 장르 영화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